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덕형입니다. 오늘은 심혈관계의 대표적인 유전병인 말판증후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판증후군은 우리 몸의 결체조직의 이상에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으로 인구 5,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여 국내에도 약 10,000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염석체 우성 유전질환으로 약 50%는 부모에게서 물려받게 되지만 약 50%는 본인에게 처음 발견하기도 합니다. 말판증후군의 원인은 우리 몸의 결체조직의 구성 성분인 피브릴린이라는 단백질의 돌연변이에 의하여 발생함이 1991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말판증후군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피브릴린이 형질 전환 성장인자 베타, 즉 TGF-베타라는 물질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피브릴린의 이상이 일어나면 TGF-베타를 붙잡고 있지 못하고 방출하게 되어 우리 몸의 TGF-베타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TGF-베타는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신체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평활근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여 말판의 상대 증상인 길다, 늘어난다, 찢어진다의 임상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판증후군 환자 외형의 가장 큰 특징은 키가 크고 손발이 길다는 것입니다. 국내 남자 환자의 평균 신장은 185cm, 여자는 172cm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조직이 늘어나게 되는데, 첫째, 피부가 갈라져서 일반적으로 임신이나 과체중 때 피부가 갈라지는 부위와는 달리 어깨나 등 부위의 피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눈의 수정체를 잡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게 되어 수정체가 옆으로 빠져나가는 수정체 탈구가 일어나며 경막 확장이라 하여 척추에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장기가 찢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폐의 공기주머니가 찢어져서 기흉이 생기며 서해부 탈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판증후군의 가장 큰 합병증은 바로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입니다. 대동맥 박리는 매우 중요한 말판의 합병증이므로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심장입니다. 그리고 심장으로부터 대동맥이 나가게 되는데 대동맥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의 전신에 피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대동맥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그 상부의 흉부대동맥과 하부의 복부대동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흉부대동맥은 다시 심장에서 시작하는 부위부터 대동맥 근위부, 상행대동맥, 그리고 대동맥궁, 하행대동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대동맥 근위부의 심장 대동맥 판막 바로 직상부를 발살바동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러한 대동맥의 구조는 세 겹으로 되어 있어서 안으로부터 내막, 중막, 외막으로 되어 있는데 말판증후군 때는 바로 중막의 혈관 평활근 세포가 죽게 되어 중막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동맥이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발살바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발살바동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결국 내막이 찢어지게 되어 혈관벽이 터지게 되고 이 찢어진 틈을 따라서 내막과 외막 사이로 피가 계속 진행하면서 대동맥 박리는 전신의 대동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대동맥 박리가 일어나는 기전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말판증후군의 진단은 벨기에 겐트 대학의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개정된 겐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4개의 진단 기준인데 첫째, 상행 대동맥 확장, 둘째, 수정체 탈구, 셋째, 말판증후군의 특징적인 체형, 넷째, 피브릴린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 또는 말판증후군의 가족력 중에 2개 이상을 만족하면 말판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이 있는 경우는 수정체 탈구 증후군이라 부르고 3번과 4번의 피브릴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도 대동맥 확장을 일으킴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판증후군을 의심하지만 확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말판증후군의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판증후군 치료의 근간은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대동맥 박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치료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지고, 약물 치료로 대동맥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그래도 늘어나면 대동맥이 찢어지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대동맥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일종의 혈압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1994년 베타 차단제가 혈압과 맥박수를 낮춰 대동맥 확장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처음 보고되었고, 그 후 베타 차단제 중 테놀민이라 불리우는 약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동물 실험에서 로잘탄이라는 혈압약이 대동맥의 확장을 억제하고 그 효과가 베타 차단제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TGF-베타가 대동맥 확장의 원인 물질인데, 로잘탄이 TGF-베타의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물 실험 결과를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시는 심장과 대동맥이 정상주의고, 두 번째가 말판 증후군 쥐로서 대동맥 근위부 즉 발살바동이 늘어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베타 차단제를 투여하면 발살바동이 적게 늘어나지만, 마지막 사진에 로잘탄을 투여하면 정상지와 마찬가지로 발살바동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말판 증후군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시작되었고, 2014년 11월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동물 실험과는 달리 로잘탄과 테놀민은 둘 다 대동맥 확장을 감소시켰고, 두 약제의 효과는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결과로는 어느 약제를 투여하건 나이가 어릴 때 치료를 시작할수록 그 치료 효과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현재의 약물 치료를 요약하면, 테놀민이 말판 증후군의 1차 치료제이며, 로잘탄은 2차 치료제로서 테놀민의 부작용이 크거나 테놀민을 복용하는데도 대동맥 확장이 지속될 경우 투여하게 됩니다. 또한 테놀민은 현재 쓰이는 용량보다 더 고용량이 효과적이었고, 어려서 치료를 시작할수록 치료 효과는 컸습니다. 테놀민과 로잘탄을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가 크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어 향후 더 큰 연구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약물 치료는 평생을 하여야 하고, 대동맥 수술 후에도 다른 대동맥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복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약물 치료에도 대동맥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수술로서 늘어나는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수술은 대동맥 박리를 막기 위하여 어느 정도 대동맥이 늘어나면 조기에 실시해야 하는데, 이 그래프는 대동맥 박리가 일어난 환자의 대동맥 직경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작은 점선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가 말판 환자로서 발살바동의 직경이 45mm에서 50mm가 넘으면 대동맥 박리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 전 미리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때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박리 전보다 박리 후에 수술을 하면 수술의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대동맥 박리는 상행 대동맥에서 시작하여 전체 대동맥이 다 찢어지게 되는데, 수술은 상행 대동맥만 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찢어진 다른 부위가 늘어나면 2차, 3차 수술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앞의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발살바동의 직경을 기준으로 40mm에서 50mm가 되면 수술을 하게 되고, 대동맥 박리나 급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년에 2mm 이상 늘어나는 경우, 이미 다른 대동맥에 대동맥 박리가 있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좀 더 조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성 말판 증후군 환자의 경우 임신에 따른 위험이 있게 되는데, 임신이 대동맥 박리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판 산모의 경우는 고위험군 임신으로서 대동맥 박리의 위험성은 발살바동 크기에 비례하여 50mm 이상이면 매우 위험하고, 40mm 이상이면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 기간 중에도 약물 치료를 반드시 계속하여야 되는데, 로잘탄의 경우 태아에 영향이 커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판 산모가 인공 대동맥 판막을 갖고 있어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응고제인 와파린이 태아에 대한 위험도를 증가시켜 임신 6주에서 12주에는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판 증후군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수술 시기를 잘 결정하여 대동맥 박리가 일어나기 전 미리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평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그 치료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후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판 증후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